그러니까 이번에 발견한 은하로 추정되는 천체도 몇 억 년 만에 그 정도에 가까운 이제 규모를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아 진짜예요? 아니 어떻게 그 100억 년 넘게 걸려야 할 일이 6, 7억 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주 파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전편에서 그 제임스 웹 우주만환경에 놀라운 발견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오늘은 천체 물리학 저널에서 발행하는 The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 줄여서 APJL이라는 별도의 학술지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운 발견을 빠르게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학술지예요.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짧게 담고 빨리 공개하는 데 사용되는 학술지거든요. 이 APJL에서 올해 2024년 6월에 한 논문이 게재되었는데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견이 꽤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발견한 것을 우주 파괴자, 유니버스 브레이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주 파괴자요? 예. 무슨 트랜스포머 유니크론인가요? 예. 실제로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쓰는 건 아닌 비공식적인 용어예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기존 우주론의 상식을 파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2021년 말에 발사된 후에 여러 관측을 했습니다. 최첨단 우주 망원경답게 기존의 허블 망원경 이런 것보다 더 먼 곳을 볼 수 있고, 더 먼 곳을 본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더 오래전에 천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관측된 사진을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허블 망원경 때는 못 보던 것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이제 기존의 학설과 다른 관측들도 막 발견되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작년에 발견한 것 중에 6개의 은하를 발견을 했는데, 이 은하들의 이제 적색 편의 등을 통해 추정해 본 결과 아주 오래된 약 130억 년 전, 빅뱅 이후 6억 년, 7억 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이때 방출된 흐릿한 붉은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하의 빛의 세기와 스펙트럼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크기와 질량 등을 확인해 봤더니 이게 우리가 있는 우리 은하만큼 이제 거대한 은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현대 우주론의 관점에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거대한 은하가 빅뱅 초기 몇 억 년 안에는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천문학과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우주론에서는 우주는 이제 급속한 팽창, 인플레이션을 거친 후 수억 년 동안 이제 식어서 그래서 이제 가스들이 합쳐지고 이제 붕괴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초기의 별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은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저렇게 짧은 6억 년에서 7억 년 정도로는 우리 은하만큼 큰 은하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게 현재 이론이에요. 우리 은하가 우주 초기 탄생에서 현재까지 여러 얘기가 있지만 약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한 은하로 추정되는 천체도 몇 억 년 만에 그 정도에 가까운 이제 규모를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아 진짜예요? 아니 어떻게 100억 년 넘게 걸려야 할 일이 6, 7억 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주 파괴자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기존의 이론은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것과 비슷한 것들은 이전 세대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는 허블 망원경이나 스피처 망원경으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망원경으로도 우주 초기에 비슷한 나이대의 은하를 발견한 적들은 있지만 규모가 훨씬 적어서 기존 이론에 부합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똑같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도 우주 탄생 후 비슷한 시기, 그냥 6억 년에서 7억 년도 지나서 형성된 은하 4개를 발견했지만 그 은하들의 질량은 이번에 발견한 6개의 은하들보다 훨씬 작았단 말이에요. 아 그럼 기존 이론이 틀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빅뱅이 발생하고 10의 마이너스 43승초까지를 이제 플랑크 시대라고 합니다. 플랑크 시대요? 예. 그러니까 우주 탄생 후 플랑크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주가 정말 탄생 후 너무 작아서 양자역학이 작용되던, 즉 불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현재 우주의 4가지 힘인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도 하나의 힘, 초힘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슈퍼포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대통령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앞에서 얘기한 4가지 힘 중 중력은 따로 분리되고 나머지 3개의 힘이 핵 전기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예요. 그리고
또 이 시기를 지나서 그 유명한 저희도 여러 번 다뤘던 인플레이션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또 앞에 힘 중에 강력이 따로 분리되고요. 이 인플레이션 시기는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엄청난 크기로 이제 우주가 급팽창한 시기입니다. 이 이후에는 입자의 시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 등의 물질들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주 탄생 후 38만 년 정도 이제 흐른 뒤인데, 앞에서 그 우주가 이제 급속 팽창 후 식어서 이제 막 별들과 은하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시기를 이제 우주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시대요? 예. 우주에도 암흑기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암흑시대냐면은, 그러니까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우주의 암흑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암흑기라고 부르냐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빛을 내는 그런 발광하는 천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빛이 하나도 없는 그냥 깜깜한 암흑의 시대였던 것이죠. 아, 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아, 그러다가 이제 3억 년 정도 후에 이제 최초의 별이 탄생을 했습니다. 우주에 뿌려진 원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발생한 중력으로 이제 점점 주변에 가스들을 뭉치게 해서 이제 별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도 이제 원시 은하들이 형성되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때의 은하들은 이제 지금처럼 당연히 거대하지 않고 작고, 그리고 많은 은하들이 형성된 뒤에 또 이들이 막 서로 합치고 또 새로운 별들이 계속 생성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거대한 은하들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지요. 이 시기를 이제 은하의 진화 시기라고 하는데, 처음 10억 년 정도는 막 폭발적으로 별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약 20억 년간은 이제 원반형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별들은 생성되고 폭발하고, 그리고 행성들이 만들어지면서 진화해가는 거거든요. 즉 우리 은하는 탄생 초기부터 이러한 규모였던 것이 아니고, 탄생 후 지금까지 계속 진화해가면서 이러한 형태와 규모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다른 거대 은하들도 다 이렇게 수십억 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은하는 우주 탄생 몇 억 년 만에 우리 은하와 맞먹는 규모의 질량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으니까 당연히 기존 학설과 반대되는 발견인 거죠. 혹시 관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기존 이론과 맞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관측 과정에서 뭔가 실수나 오차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단 뭐 더 자세한 관측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지만, 일단 이게 은하가 아니라 퀘이사가 아니냐는 이제 얘기가 있긴 합니다. 퀘이사요? 예. 퀘이사가 뭐예요? 이 퀘이사는 별에 준하는 전파의 근원이라는 의미의 약자로 된 단어인데요. 이게 초기에는 1960년대 발견된 건데, 이 단어도 그때 등장한 건데, 이 초기에는 단어가 이제 발음도 근사하고 또 강력한 전파를 이제 발산한다는 게 의미다 보니까 당시 텔레비전 수상기 이름에도 막 사용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진짜 멋지긴 멋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퀘이사, 퀀텀. 그렇습니다. 멋있죠. 그래서 이 퀘이사는 이게 초거대 블랙홀을 포함한 천체인데, 이 밝기가 어마어마해서 막 태양의 몇백조 배에 달하기도 해요. 태양의 몇백조 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퀘이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빅뱅 이론의 근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얘기했던 정상 우주론을 반박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퀘이사는 아주 먼 곳에서만 관측이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우주 초기에만 생성됐었고 현재는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우주가 항상 같은 모습이었다는 그 정상 상태 우주로는, 그러면은 이 퀘이사는 현재에도 막 생성되어야 할 텐데, 즉 가까운 곳에서도 관측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주 초기는 지금과 이제 물질의 밀도 등이 이제 달랐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정상 우주론이 틀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퀘이사는 이제 굉장히 밝은 이제 고에너지의 천체이다 보니 정체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우주 초기 때 활발하게 형성되던 원시 은하의 핵, 초거대 블랙홀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관측했다는 은하로 보이는 것들이 실은 이것도 퀘이사의 어떤 일종이 아닐까 하는 주장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은하계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밝혀내는 것이 필요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관측한 것들이 그럼 만약 은하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럼 과연 이것은 도대체 어떤 천체인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형태의 천체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방금 말했던 퀘이사인지 아닌지, 퀘이사면 또 다른 퀘이사의 어떤 형태인지, 이런 밝혀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기존에 발견된 적이 없으니까. 반대로 만약 이것이 은하가 맞다면 이건 더 복잡해집니다.
그건 현재의 우주론에 심각한 타격이 되거든요. 아,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 별이 형성되는 시간과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별이 형성된 것인지를 이제 풀어내야 하는 이제 숙제가 생기죠. 결국 이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별과 그 은하의 진화,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 전체의 진화에 대한 그 현재 이론을 이제 손으로 이제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아, 이런 것들 보면 아직도 우리가 그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그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로만 그레이시 망원경도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발견을 이게 발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임스 웹 망원경도 이게 발사되어서 데이터를 보내온 지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예전에도 그 저희가 저번에 그 다이슨 스피어로 추정되는 천체를 발견했다는 얘기도 드렸지만 그 아직은 더 정확한 관측과 또 정밀한 연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존에 우리가 알던 별과 은하의 형성 과정이 잘못된 것인지, 뭐 새로운 우주 형성의 메커니즘이 있는 것인지, 심지어 뭐 빅뱅의 역사가 다른 것인지까지 정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발견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또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한 사용 요구가 많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 관측하는 것도 이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세간의 관심을 사기 위해 막 우주 파괴자 이런 용어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름이 사람들에게 뭔가 호기심 유발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물론 그 우주 파괴자 이 관측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기존의 천체 물리학의 개념을 이제 바꿔놓는 발견이긴 하지만 아직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형태의 천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뭐가 됐건 사실 정말 정치가 궁금한 사안이긴 합니다. 진짜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그 우주 망원경들이 저기 우주에 그 인스타그램이나 찍어오는 사진사 역할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많은 정보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네요.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 기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명 그 우주 파괴자라고 불리우는 신기한 고대 은하의 발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